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외척치료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일반 대중과 만나고 계신 의학 박사이시자 한의학 박사이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2013년 새해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요. 사경증을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예. 그 근이상 긴장증과 턱관절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특히 이제 틱장애, 뚜레장애라고 불리는 소화 신경 증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흔한 또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틱장애 또는 뚜레장애란 무엇이고 어떤 질병을 말하는지부터 좀 자세히 박사님께 듣도록 하죠. 예, 틱장애와 뚜레장애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정신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틱장애 증상은 음성틱과 운동틱의 그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면서 이 두 가지 증상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를 보통 뚜레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 음성틱과 운동틱은 각각 어떤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음성틱은 주로 코나 입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내는 틱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를 킁킁거리거나 콧바람을 또 심하게 내뱉는 콧소리, 그리고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하는 이런 헛기침 소리, 그리고 이상한 유형의 괴성이나 욕설 등 다양한 종류의 음성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다리나 얼굴 등 신체 어느 부위가 갑자기 저절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떨리는 증상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주로 불규칙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운동틱의 경우는 가벼울 경우는 눈을 깜막거리거나 코를 찡긋거리고 또는 문지르기도 하고 또 입을 실룩거리거나 목이나 어깨를 움찔거리고 또 팔다리를 떠는 증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할 경우에는 고개가 끄덕거리지고 또는 흔들거리거나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고 몸을 비틀거나 전신의 모든 근육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음성틱과 운동틱은 대부분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고 별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 편입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뚜레장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 치료는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통 이제 복합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합틱이 1년 이상 지속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뚜레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런 경우 치료가 대부분 아주 잘 되는 질병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특히 이제 난치병 중에서 연축성 사경증과 틱장애, 뚜레장애를 특화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침이나 한약 등만 가지고 이 뚜레장애, 틱장애를 접근했을 때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뇌신경계의 이상이 구조의학적으로 즉 턱관절의 불균형과 이 상부경추 목표 1번 목표가 틀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FCST 치료를 병행하면서부터는 지금 10여 년째 대부분 실패 없이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패 없이 완치된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예. 서양의학적인 치료로서도 잘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예,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현대의학적인 치료로서는 이들 증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면서 아직도 크게 치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저희 클리닉으로 이런 질병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보시는 틱장애와 또 뚜레장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서양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틱장애, 뚜레장애를 6가지로 원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둘째, 뇌의 구조적인 어떤 이상. 셋째,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으로 인한 뇌의 생화학적인 이상, 그리고 넷째 남자 어린아이가 특히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어떤 과다설, 그리고 다섯째 출산 과정의 어떤 외상, 그리고 여섯째 심리적인 요인 등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양 의학의 원인이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중추신경계 이상, 특히 뇌신경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뇌신경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 중추신경계 이상, 특히 뇌신경계 이상이 이런 특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서양학에서 보는 어떤 추상적인 6가지 원인과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다만 뇌신경계 이상일 거라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서양학에서는 왜, 즉 뇌신경계 이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 또는 호르몬의 이상 또는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호르몬의 이상이 문제가 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심리적인 요인이 오게 되는지, 또 유전적인 소인은 왜 오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추상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네, 바로 그거 추상적이라면 박사님께서는 좀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신지 혹시 그에 대한 좀 명쾌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저는 저의 20여 년 이상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다고 봅니다. 저 역시 10여 년 전까지는 틱장애, 뚜렛장애의 경우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략 10여 년 전부터는 틱장애와 뚜렛장애의 경우가 아직까지 실패 한돈 없이 치료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박사님께서 특장의 원인을 뇌신경계 이상, 특히 턱관절을 통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뇌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 치료 방법은 또 무엇인지요? 예, 틱장애나 뚜렛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뇌신경계 이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뇌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상부경추, 목뼈 1, 2번, 즉 환추와 축추의 아탈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1, 2번 목뼈 환축추를 아탈구를 정상 위치로 항시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FCS라고 불리고 있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근 10여 년째 한 케이스의 실패도 없이 현재는 완전히 치료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케이스 실패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랍게 느껴지는데 이 환축주가 정상 위치로 간다고 해서 어떤 위치로 이렇게 틱장애 또 뚜렛장애가 치료될 수 있는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환추, 즉 1번 경추, 축추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뇌로 통하는 큰 구멍인 이 대후두공의 구멍을 틀어막아서 뇌신경계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환축추가 정상 위치로 만약에 이동하게 된다면은 이 즉각 막힌 대후두공의 이 통로가 뚫리면서 망가진 뇌신경계 시스템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틱장애와 뚜렛장애 등의 증상이 점점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환축주의 이 아탈구 때문에, 즉 비틀림 때문에 이 같이 비틀리고 긴장됐던 이 속에 있는 뇌척수와 뇌줄기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신호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한다면은 이 망가진 신경세포 중에서 C5라는 신경세포가 치유되면서 정상 기능을 되찾게 되면 치료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조절되게 되면은 양측 턱관절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시그널이 소실되고 이로 인해서 아탈구된 1, 2번 목뼈, 즉 이 환축주가 정상 위치로 되돌아가면서 고장난 뇌신경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원리입니다. 네. 자, 그럼 혹시 치료 사례가 있으신지 치료 사례를 통해서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치료 사례는 뭐 100여 사례가 넘으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멕시코에서 왔던 그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였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 학생 경우에는 부친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이 돼서 한 몇 개월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만족스럽게 완치가 돼서 갔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아이는 이제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또 좀 낙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분명 관계가 있군요. 예. 자, 박사님의 치료 경험까지 쭉 듣다 보니까 벌써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예, 틱장애 또는 뚜레장애 자녀를 두신 이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난치병으로만 알았던 틱장애 그리고 뚜레장애 경우도 미세한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목뼈 1, 2번 경추를 틀어지게 하면서 뇌신경계 이상을 초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상부경추인 목뼈 1, 2번 경추가 틀어지는 것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틱장애를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은 먼저 자녀분들의 경추 1, 2번 목뼈가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턱관절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틱장애 치료는 부모님의 세심한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평균 6개월에서 대략 1년 이상의 많은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치되는 질병입니다. 저는 그동안 틱장애와 뚜레장애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턱은 아프지 않아도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없이는 틱장애를 초래하는 환추와 축추의 비틀림 아탈구를 정상 위치로 원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 이미 100여 명이 넘는 많은 틱장애, 뚜레장애 어린아이들을 치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인 수십 사례 치료 사례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틱장애, 뚜레장애 자녀를 두고 계신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면 이제 턱관절을 이용한 FCS 치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과 틱장애 또 뚜레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